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여기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유리 이아름입니다. 아름쌤은 겨울 좋아하세요? 저는 겨울이 추워서 싫은데 이제 창밖에 눈 올 때 이제 안에서 따뜻하게 보는 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캐롤 이런 분위기는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유리쌤은 어때요? 저도 되게 그 연말의 분위기는 좋아하거든요. 되게 춥지만 따뜻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연말이라는 게. 네. 근데 저는 그 해가 짧아지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밤이 너무 빨리 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엔 이제 퇴근할 때 되면 이미 다 해가 져 있으니까는 하루가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뭔가 괜시리 여름보다는 좀 더 무기력해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겨울이 되면. 우리가 3월에 이제 이거 구구절절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도 유리쌤이 비슷한 말씀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해가 점점 길어지는 걸로 되게 기뻐했었던 적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무기력해질 때 유리쌤은 좀 겨울을 좀 무기력하지 않게 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일단은 낮 동안에 충분히 그 해를 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이제 낮에도 물론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외출을 나가가지고 햇빛을 쬐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저녁이 와도 뭔가 하루가 다 끝났다라기보다는 그 저녁에 조금 더 뭔가 할 일들을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유리쌤 지금도 사실 손난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제가 좀 수족냉증이 심해가지고 이 친구가 굉장히 필수템입니다. 저한테는. 좋습니다. 그럼 유리쌤은 좀 더 좀 활력을 나한테 주려고 하는 활동들을 계속 만드시는구나. 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유리쌤이 7.8kg 도전한 수영 네. 다니시고 계신가요? 정말 비보인데요. 제가 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7.8kg는 안 믿기로 했고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로 다시 바꿔가지고 모토를. 그래서 이번 달에도 다시 도전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네. 겨울 수영은 또 좀 감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그럼 아름쌤은 좀 겨울을 잘 나는 팁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유리쌤이랑 비슷한 이유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무기력해지진 않고 대신 무기력보다 좀 귀찮음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 밖으로 나오기 힘들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럴 때 꿀팁을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게 있는데 집을 따뜻하게 만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침대 밖을 나오기 싫은 건 침대 안이 따뜻하기 때문이라서 밖에를 좀 따뜻하게 해놓거나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내가 이렇게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을 조금 내복이라든지 뭐 수면 양말이라든지 수면 잠옷이라든지 저는 이런 방한용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목도리라든지 목티 이런 거. 그리고 또 눈이 오면 눈을 맞으러 나가는 것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눈오리가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 눈오리를 집게를 2개를 샀거든요. 친구랑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눈오리도 구비해 놓고 뭐 또 하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겨울을 계속 재밌게 나려고 저는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도. 네. 저도 눈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눈을 또 맞으러 나가는 편이기도 해요. 네. 이게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그쵸. 이제 길이 많이 막히게 되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점점 그런 게 좀 우리가 낭만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일상의 어떤 불편함이나 귀찮음 이런 것들을 좀 뒤로 두고 또 겨울이 주는 또 재미와 즐거움을 또 오롯이 즐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져온 제목이 나의 겨울방학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2024년을 열심히 달려왔으니까는 좀 내년에는 나를 또 잘 보내기 위해서 나를 채우는 시간을 좀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제목은 나의 겨울방학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학생 때는 방학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방학 동안 학기 중에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돌보지 못했던 것도 점검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할 기회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좀 시작하는 이 겨울을 어떻게 나를 잘 돌아보고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도서는 무엇이죠? 네, 오늘의 도서는 밴드 산울림으로 유명한 김창완 선생님께서 쓰신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책은 김창완 선생님이 진행했던 라디오에서 매일 아침 직접 쓰신 오프닝 멘트를 엮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대단하신 게 저희도 이렇게 라디오를 하고 있지만 아침마다 새벽에 와서 그 오프닝 멘트를 또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쓰신다는 게 맞아요.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글이 굉장히 담백한데 또 뭔가 공감이 되는 그런 글들이 많았어가지고 재밌게 뭐 따뜻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한 번에 샥 읽기보다는 침대맡에 두고서 자기 전에 이렇게 목차 보시면서 나한테 오늘 필요한 문구들, 말들을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제목을 보면은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이 1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김창완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라디오에서 한 사연이 왔었는데요. 그 사연이 너무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 사연이었어요. 근데 그 사연자분에게 김창완 선생님이 건네는 말이 동그라미를 여러 개를 그려보셨대요. 근데 그 중에서 찌그러진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았고 완벽하게 그린 동그라미는 몇 개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그린 동그라미들이 찌그러졌지만 이게 원이지 세모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쨌든 다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이다. 모든 것에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일화가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 그 심플이의 찌그러진 원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 엽서를 사실 되게 예전부터 저도 알고 있어서 저희가 세종시 정신건강 브랜드 심플을 만들 때 그 요소의 의미 중 하나로 이거를 착안해서 놓긴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이 책이 나와서 너무 반갑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른 거기도 하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좀 따뜻한 그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고자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 1부 부토크 드디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나의 겨울방학이라는 주제로 이 책을 통해서 한 해를 잘 우리가 마무리하고 정리해보려는 마음을 갖도록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구절을 먼저 읽어드릴 텐데요. 페이지 240쪽입니다. 시계를 되돌려 놓고 싶은 순간이 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간다는 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안심시켜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솔직한 심정은 시간이 안 멈추고 계속 가는 게 좋다의 한 표입니다. 제게 몇 시간, 며칠, 몇 달을 더 물어준다고 해도 제 인생을 바꿀 만큼 멋진 일을 해낼 자신이 없거든요. 가는 해 잘 해서 보내고 오는 시간이나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네. 제가 또 이 문구를 고른 이유가 저는 간혹 가다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순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치. 근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도 과거의 추억은 추억이고 나는 앞을 살아가야지 뭐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요 문구가 또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인생에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되돌려 놓고 싶은 순간들은 사실은 그때 내가 이러지 않았다면 이라는 후회가 있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대부분 후회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선생님이 쓰신 말, 제 인생을 바꿀 만큼 멋진 일을 해낼 자신이 없대요. 다시 돌아가도. 근데 이게 되게 솔직한 심정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발자취와 경험들은 사실 나한테 어떤 노련함이나 경력이나 어떤 인생의 꿀팁 같은 걸로 계속 내 몸에 이렇게 체득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인생에 대한 후회를 별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올해에 대한 후회도 별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저도 뭐 과거로 이제 뭐 돌아가고 싶다. 뭐 내가 이때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내가 잘못된 거고 이걸 다시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거를 앞으로 또 고쳐 나가면 되는 거지 않을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 너무 과거에 이제 후회를 남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발돋움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런 거를 또 잘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Here and now. 지금 네.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 네.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저도 그렇고 뭐 유리쌤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과거의 추억들이 주는 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되게 따뜻한 말이 있었어요. 맞아요. 유리쌤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책의 51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를 즐기고 잘 살아야 한다는데 토달고 싶지는 않지만 어제가 몽롱하고 내일이 의심스러운 것만큼 지금도 안개 속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면 현재가 다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세상인 과거라는 추억과 미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지금도 안개 속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말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라는 말이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되게 모호하게 들리고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겨울방학을 정말 잘 지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내가 지금 좀 이 안개 속에 있는 사람처럼 흐리게 느껴진다면 과거의 기억이나 추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인지 뭘 하면 좋아하고 뭐를 하면 내가 기분이 상하고 어떤 거에 내가 조금 일희일비하는지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현재의 나를 좀 선명하게 하는 과정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유리쌤은 혹시 올해 좀 나를 위해 투자하거나 나에게 준 선물이 있다거나 그런 게 좀 있으셨어요? 저는 딱히 이거 나에게 오늘 이런 선물을 줘야지라고 했던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오늘 뭐 어디 놀러 가자,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런 거는 했어도 이거는 오늘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위해 투자한 것도? 투자한 거요? 뭐 자기계발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수영을 실패해서 못했나 봐.
수영복 사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아, 수영복도 미리 사놨죠. 저는 지금 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앞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세종 씨가 상황이에요. 선물을 안 주고 있네. 네, 네. 좀 마음이 지금 많이 시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빨리 이번 달에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유리쌤은 좀 나를 위한 선물이나 좀 그런 거를 해주는 과정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스스로 괜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저에게 주는 선물 이런 거를 좀 라벨링 이렇게 해가지고 좋습니다. 네, 해보도록 해야겠네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올해 나한테 한 소비 중에 제일 아깝지 않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물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요? 저는 뭐 그냥 소소하게 뭐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거? 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리프레시 되는 그런 선물이지 않았나 싶네요. 맞아요. 틈틈이 그래도 유리쌤은 뭐 여행이라든지 뭔가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뭔가 마음을 먹고 나한테 큰 선물을 준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틈틈이 잘하고 있어서.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문득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랬던 것 같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네요. 네. 저는 그냥 뭔가 지친 것까진 아니어도 그냥 뭔가 이런 것 조금 해볼까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지칠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질 않고 잘 뭔가 그냥 좀 이런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조금 좋은 걸 보고 좀 행복을 느껴야겠다 싶으면은 약간 틈틈이 그냥 가가지고 그런 행복을 채우는 스타일이어서 오늘은 내가 너무 지쳤고 내가 너무 달려왔으니까는 이제 행복을 줄 시간이다. 약간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맞아요. 좋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계속 우리가 현대인들한테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인 것 같고 계속 완벽주의, 뭐 번아웃 이런 단어들이 사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틈틈이 챙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네. 아름쌤은 절 위한 선물. 저는 올해는 선물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올해인지 작년인지 좀 헷갈려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선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아니다. 선물 있었죠. 그죠? 있었어요. 그래서 그쵸? 유리쌤이 저를 지금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8월에 몽골 여행을 갔다 왔죠. 맞아요. 오랜만에 나간 해외여행이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그렇게 좀 장기간으로도 나가본 거였고, 네, 그랬어요. 좀 새로운 공간에 저를 떠밀어 놓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연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잘 쉬고 왔어요. 쉴 때마다 느끼는 건, 나 정말 잘 쉰다. 쉬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쉴 때도 못 쉬는 분들 많아요. 그니까요. 좀 그런 분들 보면 신기해요. 근데 약간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더 외지로 몰아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를.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외적인 조건들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처럼 뭐 단순히 돈을 사용하고 하는 것만 나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고 어떤 휴식이나 어떤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나한테 내가 기꺼이 내어준 시간은 언제가 있었나를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의 구절이 또 책에 있었어요. 그래서 책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리려고 내놓은 헌 세탁기가 현관문 옆에 있는데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더군요. 세탁실 구석에 틀어박혀 수도 없이 빨래를 해대면서도 정작 자신은 닦아본 적이 없는 거지요. 이게 약간 마음이 저는 찡했어요. 괜히 엄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나를 너무 이렇게 내버려둔 적은 없나?
막 다른 사람들은 살뜰히 잘 챙기면서 또 자기만 안 돌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선물이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이라든지. 저 작년에 그럼 저 스스로한테 건강검진 선물로 주기도 했거든요. 이제 대장내시경이랑 위내시경 해본 적도 없는데 네. 그냥 한번 내 몸이 좀 괜찮은지 좀 살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하세요. 그죠. 몸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죠.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마음 건강을 좀 못 돌보고 못 챙긴 분들을 위한 겨울방학 좀 꿀팁이 있으시죠? 유리쌤? 네, 맞아요. 최근에 유퀴즈에 또 나오신 교수님이기도 해요.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쓰신 김주환 교수님의 좀 내용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꿀팁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김주환 교수님은 이 생각이나 감정들이 몸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막 심장박동이 빨라진다든지 손에 막 땀이 난다든지 머릿속이 하얘진다든지 이런 신체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반응 때문에 저희가 불안감을 느끼고 긴장을 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선 현재 내 몸의 변화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내가 신체적 반응은 어떤지, 정서적 반응은 어떤지, 인지적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내가 그러면 사실 동공이 확장되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반응이 많은지 아니면 내가 자꾸 무기력해지고 깔아앉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이렇게 늘어지는 부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는 것 같은지 이런 것들도 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자꾸 이제 부정적인 분노, 두려움, 긴장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건 보통 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됐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박동수를 좀 조절하는 훈련을 김주환 교수님께서는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존투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또 알려주셨는데요. 이 존투 트레이닝은 이 심박수의 레벨이 있는데 이 존투 레벨의 심박수를 유지하는 이 슬로우 조깅을 하는 것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심박수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무 숨차지 않는 수준의 그런 가벼운 조깅을 한 일주일에 4-5번 정도 30분 이상 지속했을 때 내가 이런 분노감이라든지 갑자기 이런 교감신경이 높아지는 것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존투는 저희도 생소한 단어이기는 했는데 개인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 능력에 따라서 심박수가 이렇게 존 1, 2, 3, 4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박수가 최대한 오르지 않고 이렇게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슬로우 조깅을 여러분들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갑자기 확 올라가서 교감신경이 높아지시는 분들은 요거를 통해서 좀 내 신체 변화를 한번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호흡 명상도 있죠. 네. 여러분들의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명상인데 명상이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운전을 하고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사실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 숨이 들어가거나 입이 숨으로 들어가는 거를 크게 인지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것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를 통해서 이제 그 기도로 들어가서 배까지 이제 폐까지 숨이 다 차져서 다시 그 숨이 내 코를 통해서 다시 나오는 이 감각들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그 호흡을 해보시는 게 호흡 명상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또 내 현재 상태를 인지하기에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너무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쉽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도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유독 또 힘든 순간이 많았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죠.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책 페이지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것과 겨울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없기만을 바라게 돼요. 안 아픈 날에 희망을 거는 건 공상이에요. 일단 지금이 당장 아프니까요. 그렇게 기다려서 통증이 사라진 봄이 오지요. 그러고 나면 아프던 겨울은 저절로 잊게 됩니다. 이제는 더 춥지 않을 거예요. 더 아픈 날이 없을 거라고요. 진짜 봄입니다. 네. 저는 여기 이 구절에 겨울을 좀 고통, 걱정, 힘듦 이런 걸로 대체해서 들으면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그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 싫어. 겨울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진짜 힘들어. 진짜 이 시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뭐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지나가면 봄이 자연스럽게 오듯이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보다 그냥 이 힘든 상황도 우리가 잘 좀 다독거리면서 지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봄의 순간이 올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해보자면은 저희가 월요일이 되면은 빨리 주말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하잖아요. 좋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주말에 이번에 뭐 어디 놀러 가니까는 그거를 뭐 재밌게 기대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라 이런 말인가? 라고 저는 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다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됐든지 간 어떻게 다들 느끼셨던지 간에 네. 나만 이렇게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만 월요일을 맞는 게 아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함께 이겨내고 월요일병을 이겨내고 출근하고 있다. 이렇게. 네. 하지만 여러분들 꿀 같은 주말은 항상 매주 오고 또 봄도 매년 오니까 저희가 그 순간을 한번 기다려보는 걸로 할게요. 화이팅!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을 정리하면서 그럼 내년의 마음가짐은 좀 어떻게 가져야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름쌤은 혹시 내년에 맞이하는 마음, 내년에 뭐 마음가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여기 책의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좀 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7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제목은 준비된 어른보다 늘 새로운 어른이기를인데요. 네. 저는 아이들은 다 천진하고 사랑스럽기만 하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다 지혜롭고 심지가 굳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흔들리는 어른의 모습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어른이 되기보다는 늘 새로운 어른이길 바랍니다. 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성장하는 삶을 살자는 게 제 모토긴 하거든요. 지난날의 실수는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의 나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나 지금의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어른이라는 타이틀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점점 뭐 지금도 어른이지만 앞으로 누군가한테는 더 이제 나이가 든 어른이 될 거잖아요. 네. 그 나이만큼 연근은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어른이라고 다 똑같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게
어릴 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른이 다 어른이지. 어른이잖아. 20살부터 어른이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주변을 이제 또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돌아보는 건 저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런 좋은 어른이었나? 그랬을 때 나도 늘 새로운 어른이기를. 그러면서 동시에 다 지혜롭고 다 심지가 굳다고 여기지도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항상 너무 또 이렇게 경고하려고는 또 너무 스스로를 얽매이지 말자라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내년은 조금 더 올해보다 성장하는 한 해를 또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가짐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간단하게 아름쌤이랑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저는 올 한 해가 좀 안정기였던 한 해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재작년에는 굉장히 좀 변화가 많았던 해여가지고 올해는 그냥 이 현재 상태를 좀 잘 적응하고 유지하는 단계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조금 이제는 더 변화라든지 좀 성취를 더 하고 싶은 해를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어른에 대해서 저는 이제 20살이 되면은 어쨌든 성인이지만 성인이 다 어른은 아니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저는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어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성취를 하고 성장하는 해를 맞이하면서 어른이 되는 그런 해를 맞이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이 문구를 통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요? 빨리 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어른이 이제 나이가 이제 계속 차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어른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약간 남부끄럽지 않은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한 발판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 한 해 한 해를 좀 잘 맞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른 유리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오늘 전달한 내용들을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오늘 올 한 해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또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노래 들을 타이밍이죠? 네, 나의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좀 힘이 될 수 있는 노래 오늘의 주제와도 꼭 부합하는 노래 가지고 왔는데요.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봐주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이 가사가 제일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사에 집중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스비 너와의 모든 지금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제제 승원 까비 말도 안 되게 싱그러웠어 노래도 됐던 그 나이에 이유 없이도 특별했었지 그땐 그게 난 그리운 거야 아마 그 모든 시간 속에 날 여전히 기억해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보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없었어 지나간 모든 순간들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꿈을 또 한 번 모았어 안 되면 그냥 웃어버리고 또 하면 되지 뭐 쏟아지는 불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넌 나야 지수는 위트 라이라고 쓰디쓴 눈물을 삼키며 말했었지 비밀을 알려주자면 넌 뭘 했어도 성공할 연인 걸 알고 있잖아 한 번도 굳이 말
어떻게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나는 네, 2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돌아보면서 연말결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청취율이 가장 높았던 방송 탑3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3위 말씀해드릴게요. 네. 3위는 누구. 바로 김소원 작가님의 적당한 거리를 다뤘던 2화인데요. 안녕 나의 모든 감정인 화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이 조회수 청취율을 집계한 거는 세종 FM에서 라디오 방송되는 거는 집계하기가 어려워서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집계한 조회수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게 되었고요. 2화가 3위였군요. 네. 오. 그래서 저희가 2화에서는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좀 어떻게 잘 인지하고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2부에서는 방어기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었던 화였습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2화가 좋았어요.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특히 세상에 나쁜 감정은 없다. 이렇게 해서 옳고 그른 감정이 없고 좀 나한테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이 없고 감정을 오롯이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2위는 어떤 건가요? 네. 2위는 저희가 그 백온유 작가님의 유언이라는 책을 다뤘던 마음이 기억하는 상처 트라우마 3화였습니다. 오, 이게 2위예요? 네. 저도 조금 되게 의아했던 그 순위기는 했어요. 근데 이 방송이 팟빵이라는 채널에도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화였습니다. 네. 사실 이때 저희가 처음으로 소설을 가지고 와서 해봤던 화였기도 했고 맞아요. 네, 인물들에 대해서도 다뤘던 첫 시도였어서 네. 기억에 남기도 많이 남아요. 맞아요. 저희가 어쨌든 조금 소설이다 보니까는 이 저의 개인적인 그런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사실 비하인드지만 재녹음을 했어요, 저희가.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2위인가요라고 하는 게 이 방송이나 이 책을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의 녹음을 했을 때 비하인드로 처음에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너무 견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리고 저희끼리 너무 웃다 끝나서 재녹음을 다시 했었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약간 저희가 좀 각 잡고 다시 이제 대본을 좀 탄탄하게 써서 왔더니 저희가 좀 재미가 좀 너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는데 조회수가 잘 나와서 좀 놀랬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래도 되게 이 화가 인상이 깊었던 게 저는 이 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읽기도 했고 제가 원래 평소에 좀 소설을 잘 읽는 편이어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장르로 책을 다루게 돼서 되게 기억에 남는 화이기도 하고 또 내용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트라우마를 너무 이제 남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았으니까는 그 트라우마의 정의에 대해서 또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또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전달할 수 있었던 화여가지고 저도 되게 인상이 깊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후로 소설을 많이 다루지 못한 게 저희도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 뭐 앞으로 뵐 기회들은 많으니까요. 네. 네, 그럼 대망의 1위는 무엇인가요? 네, 대망의 1위는 1화 내 속도대로 무엇이든 해내는 방법이었던 화였습니다. 네, 이 화에서는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뤘던 화였어요. 네, 김상윤 작가님의 책이고요. 저희가 이때 첫 화였고 이벤트를 또 같이 진행했다 보니 맞아요. 청취율이 많이 높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맞아요. 아무래도 1화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때 이제 다뤘던 내용은 내 삶의 속도로 무엇이든 해내는 방법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3가지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속도를 파악하는 법, 그리고 나를 스스로 인정하는 법, 그다음에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이렇게 3가지를 저희가 이제 전달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저희가 도와드렸었는데요. 유리쌤은 이렇게 1, 2, 3위를 보다 보니까 네. 내 마음에 1, 2, 3인 이거 아닌데 라든지 아니면 좀 이 부분은 좀 아쉬웠던 화도 있었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난 화였던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해라는 화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화 때 어쨌든 뭐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마음의 근육을 잘 다질 수 있는지, 내가 잘 지치지 않고 오래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전해드렸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기도 하고 굉장히 앞만 보고 되게 달리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쉬어가도 괜찮고 그다음에 내 마음의 근육을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전할 수 있었던 화여가지고 기억에 남는 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아쉬웠던 화 있어요? 아쉬웠던 화는 저는 저희가 처음으로 영화를 다뤘었던 7화였나요? 맞아요. 네. 완벽한 타인이라는 화였는데요. 저희가 그때 영화를 이제 처음 다루다 보니까는 좀 이걸 어떻게 내용을 전달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조금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정신건강의 날 특집으로 저희가 호기롭게 준비를 했지만, 맞아요. 뭔가 또 청취자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전달했나? 라는 그런 좀 아쉬움들이 남았던 것 같아가지고 뭐 기억에 남네요, 그 화가. 맞아요. 저는 7화가 어쨌든 저희는 내부적으로 정신건강의 날 기념 특집으로 좀 잘 만들어보자라는 게 있어서 영화를 준비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알차게 내용을 담지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더 있었어요. 나름 정신건강의 날 기념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아쉬운 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저는 기억에 남는 화는 그리고 솔직히 이게 그 순위에 있을 줄 알았어요. 6화 그럼에도 다시 봄인데요. 네. 황운눈돌 작가님의 나는 자살 생존자입니다 라는 책을 다뤘어요, 저희가. 근데 이때 황운눈돌 작가님께서도 저희가 센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한 자료를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는 업로드 됐을 때 굉장히 빨리 조회수가 생겼었거든요.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잘 다뤄주셔서 감사하다고도 연락이 오고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소통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화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화도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또 저희 자살예방 사업팀의 우정팀장님도 네.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어가지고 저도 이 화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화인 것 같아요. 맞아, 처음으로 게스트를 또 모셨던 화였죠. 맞아요. 네, 아직도 기회를 또 호시탐탐 노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언젠가 또 네. 모셔놓고 네, 같이 대화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청취자분들이 어렵게 들리지 않을 만한 또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전문가를 더 모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좀 더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와보고 싶네요. 네, 저는 또 바람이
구구절절이 정말 세종 시민분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사연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네. 저희를 잘 아실까 모르겠어서 그래서 혹시 세종 시민분들 중에 듣고 계신다면 아니면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 세종 시민 아닌데? 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추후에 좀 그런 뭐 고민 상담실 이런 거 하고 싶어도 사연이 안 올까 봐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최근에 제가 세종시에 있는 서점을 갔는데 구구절절 책갈피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세종시에 있는 서점들 그리고 시립 도서관들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책갈피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이제 도서관이나 그런 서점에다가 책갈피를 좀 비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포. 네, 여러분들 많이 또 이렇게 서점이랑 도서관을 방문하셔가지고 마음의 양식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유리쌤 혹시 1년 동안 구구절절을 좀 진행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어쨌든 이런 라디오 진행하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제가 이걸 이제 기획을 하면서 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책을 안 읽은 지 좀 되긴 했었어요. 그동안. 대학생 때는 그래도 좀 꾸준히 책을 읽었는데, 네.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책을 잘 안 읽었어서, 어떤 전공서적이나 그런 것만 읽었지, 뭐,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한 책은 잘 읽지를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다시 좀 책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어서 좋았던 것도 있고, 좀 더 어쨌든 제가 전문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저도 스스로 좀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좀 좋은 내용들을 맨날 이렇게 추리려고 해가지고 전달했던 이런 내용들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이게 사실 같이 저희처럼 읽고 이걸 들어주셨을 때 조금 더 저희의 감상과 저희가 나눠드리는 설명들에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도 읽기 쉬운 책을 저희가 선정한다고 나름 고심을 하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어려웠던 책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구구절절을 하는 동안 이게 1년을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좀 이렇게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 해가 가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여러분들과 구구절절 대화 나누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끝으로 2달간의 좀 방학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겨울방학이었던 만큼 저희도 좀 긴 방학을 보내고 저희를 채우는 시간을 가진 후에 3월에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따뜻해져서 저희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전하는 구구절절의 진행자 유리 이아름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이만 구이.